봅시다. 자, 지지시대. 지지시대를 보기에 앞서서 이거 봐. 화석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살았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 자, 지지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미라 화석이 될 수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땅속에 신생대에 있었던 돌. 네네. 근데 되죠. 안 돼요. 왜요? 생물이랑 관련이 없잖아. 생물의 유해나 흔적인데. 그럼 밖에 있는 돌도 다 화석이에요. 화석의 조건은 그러니까 지지시대 때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안 속에 있어야 돼. 지층 안 속에. 그러니까 미라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돌도 안 되고 그래요. 뼈나 알, 발자국, 배설물, 기억한 흔적, 생물 뚜분 군형, 흔적도 돼요. 흔적도 돼요. 이런 것들이 화석이에요. 화석. 자, 화석의 생성 과정 왜 만들어지냐? 홍수 산사태 같은 것들에 인해서 흔적이 갑자기 퇴적물에 묻혀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지각 변동으로 드러나와야지 우리가 볼 수 있지. 그게 화석이에요. 화석의 종류는 크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눠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알려줘요.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줘요. 어떻게 구분해 주냐면 얘는 송전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요. 지금 다 뒤졌어요. 근데 옛날에 한 시대를 지배했었기 때문에 지구 전 지역에 살아요.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아요. 아직까지 살아있어. 근데 특정 환경에서만 살 수 있어. 고생대,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이 지금 살아있게 안 살아있게? 뒤졌어. 근데 옛날에 한 시대에 전체 바다에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공룡, 암모나이트. 지금 다 뒤졌어. 하지만 한 시대를 지배했다. 합해서 메모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화석들은 반드시 외워놔야 된다. 고생대가 더 오래된 거래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최신. 자, 그 다음에 환경을 알려주는 고사리, 양치식물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고사리가 화석이 되면 뭐가 되게? 석탄이 돼요. 어쨌든 양치식물이 화석이 됐다. 그러면 따뜻하고 습한 지역이라는 거야. 그 옛날에 이 화석이 만들어질 때 여기는 따뜻하고 습한 지역이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다. 조개, 얕은 바다나 갯벌이었겠다. 참나무, 강수량이 많고 습한 지역이었겠다. 육지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를 알려줘? 지금까지 다 있는 애들이잖아. 생존 기간은 긴데 특정 환경에서만 살기 때문에 옛날 이 화석이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환경을 알려줄 수 있는 화석이 된다. 이게 뭐다? 시상화석. 그래프를 이용하여서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인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시상이라고 하면 봐봐. 분포 면적은 X축은 좁은데 생존 기간은 개길게 올라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특정 환경에서만 사니까 면적은 좁은데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이제 생존 기간이 길다. 이게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분포 면적은 되게 넓은데 생존 기간이 얼마 안 되지. 지금 다 죽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A, 얘를 B라고 나오고 A에 대한 설명, B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왜야 화석이 만들어질까?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전 지구에 한 개밖에 없었어. 화석을 어떻게 발견해? 그 다음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빨리 매몰돼야 돼. 그래서 화석화 작용. 그 생물체가 들어가 있던 게 녹고 없어지고 그 안에 먼지 같은 게 들어가서 다시 딱딱해지는, 혹은 탄소로 변해서 딱딱해지는 작용을 받아줘야지 화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을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 이거 잠깐.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해석. 일단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 수 있죠. 무슨 화석을 통해서? 표준 화석을 통해서. 얘는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니까. 그 다음에 지층 생성된 시의 환경을 알려줘. 이건 무슨 화석을 통해서? 시상 화석을 통해서.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니까. 어떤 환경이었겠다. 따뜻하고 습했겠다. 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었겠다.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다. 또 알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 옛날 화석으로부터 지금 화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느냐를 통해서 진화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추정해 줄 수 있죠. 과거 육지 환경, 과거 바다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육지는 공룡에서 매머드로, 식물은 고사리에서 참나무로, 그 다음에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완종류 이런 순서로, 암모나이트, 합해석, 산호, 조개 이런 순서로 뭐 진화가 되어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땅이었는지 바다였는지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발견되면 땅인 거야. 얘네들이 발견되면 어떤 거야? 바다인 거야. 여기 이제 생성 당시에 환경이. 얘들은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고 얘는 육지에서 사는 생물이야. 그래서 뭐를 또 알려준다? 대륙의 이동을 알려줄 수 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같은 화석이 발견된다. 아, 옛날에 이 부분이 붙어 있었겠구나. 그 다음에 과거와 육지 환경 방금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층의 윤기. 바다에 있었던 화석인데, 바다의 생물인데 산 꼭대기에서 발견이 돼. 그러면 바다가 솟아올랐다는 거잖아. 이 땅이 오르는 게 윤기라고 하는 거거든. 아, 땅이 솟아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산에서 보면은 고생대의 삼유층이 발견돼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암모나이트가 발견돼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옛날에 바다였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지시대. 지지시대는 크게 46원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지시대라고 해요.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계긴 게 뭐냐면 이제 성캄브리아되고 전체 양의 한 88%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놨을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생물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그 화석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무슨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주로 표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대규모의 지각 변동, 부정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합. 부정합, 정합이 아니라는 거거든. 순서대로 쌓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서대로 쌓인 게 아니다. 그래서 부정합이 생성되는 순서는 퇴적, 수공민윤기, 침식, 침강퇴적 이렇게 되거든. 그럼 봐봐. 여기에서 만들어졌는 층이 있잖아. 이 층은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시간 간격이 개 길겠지. 왜? 퇴적되는데 몇만 년. 숙공융기되는데 몇만 년. 침식되는데 몇만 년. 다시 쌓이는데 몇만 년. 그러니까 다시 쌓인 층과 그 밑에 있는 층 시간 간격은 몇억 년 정도가 나게 되거든요. 시간 간격이 엄청 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생성 시대를 구분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시대,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는 기준을 잡아줄 수 있다. 다시 기준 두 가지. 표준화석을 통해서 화석의 변화, 생물계가 급격하게 변했는 것을 기준으로, 부정합을 통해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시대를 나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그리고 각 시대별로의 환경과 생물들이 어떤 애들이 살았는지를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캄브리아대, 제일 길잖아. 88% 넘는다 그랬잖아. 성캄브리아대는 책수요. 성캄브리아대는 잘 몰라요. 어땠는지. 왜냐면 애초에 생명체가 별로 없었거든. 그리고 지각 변동도 여태까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말기에 약간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생물들. 일단 생물은 어떤 애들이 살았냐? 얘네들은 육지의 생물이 살 수가 없었어요. 오존층이 없었거든. 자외선이 그대로 도달됐기 때문에 생물들이 육지에서 살 수가 없었어. 그럼 바다에서만 생물이 살았겠지. 강합성을 하는 남세균이라는 애가 살았어요. 학명으로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애인데 얘가 강합성을 해. 그러니까 얘가 산소를 만들지. 훗날 얘 때문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산소 호흡할 수 있는 생물들이 출현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왜 바다밖에 생명체가 없었게? 오존층이 없잖아. 그럼 자외선을 막아줄게. 바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물이 출현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이게 생물도 사실은 잘 몰라요. 원체 이때 오래됐기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화석도 잘 없고 이때 생물체 개수도 적었고 그 다음에 생물계 부분에 딱딱한 부위도 없고 그래서 잘 몰라. 그러면 이제 그나마 알기 쉬운 고생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생대 때 환경이 어땠냐? 대체적으로 온난하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수륙 분포 중요한데 땅과 물의 분포는 말기에 이거 중요하다. 말기에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서 있었어. 하나의 대륙으로 있었어.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줘? 판게아라고 불러줘.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됐었어. 자, 생물들 보면은 초기에 해양 생물수가 폭발력으로 늘어납니다. 초기에. 왜? 산소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소 호흡하면은 다양한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생물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생물체가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됐지. 왜? 아까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산소가 육지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기 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산소들끼리 반응을 해서 오존층을 만들었지.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시켜줬기 때문에 육상생물이 출현했지. 말기에 삼엽충, 방추충이 대멸종합니다. 이 대멸종이 좀 중요해요. 물론 생물계에 대멸종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규모로 일어나는 멸종이 고생대 말기에 일어나는 멸종이에요. 바다에 어떤 애들이 살았느냐?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갑주어, 최초의 어류의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육지에는 양서류들, 개구리 같은 놈들. 그 다음에 대형 잠자리. 이때 산소 농도가 되게 진했거든. 산소 농도가 진하잖아? 그러면 절지동물, 그러니까 곤충들은 겁나 커져요. 새만했어요, 잠자리가. 양치식물들이 주로 번성하였습니다. 양치식물이 뭐게? 고사리과이들. 이끼류들.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출현했는 거야. 출현. 그러니까 식물은 양치식물, 동물은 양서류들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대충 맞아요. 고생대 때. 알겠지? 식물은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생물은 육상생물은 양서류들이 번성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양치식물 어디라고요? 고생대. 지금 고생대 보고 있잖아. 네. 고생대 때 양치식물, 양서류들. 그럼 중생대로 넘어가 봅시다. 중생대는 제일 큰 특징이 이게 얘는 고생대 때도 그렇고 모든 시기 때 빙하기가 있었거든. 근데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어. 그러니까 개 따뜻하지.
전반적으로 온난합니다. 그 다음에 수력 분포는 판게아가 뜯어지면서 지금에 있는 바다인 대서양과 인도양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고 고생대 말기에 애들이 다 죽었다 그랬잖아. 큰 멸종으로. 다시 번성해요. 와. 그래서 말기에는 공룡, 암모나이트 같은 애들이 또 대멸종하게 되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화석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암모나이트, 공룡.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육지에는 공룡, 파충류가 번성했죠. 식물은 거시식물이 번성합니다. 그러면 중생대 때는 파충류의 시대다. 식물원은 거시식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예시들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속시식물이 출현했고 포유류, 조류 같은 것 애들이 출현했어요. 번성했는 게 아니라 출현했는 거야. 그러니까 번성은 언제 하느냐? 이때 하지. 찌지시대의 환경과 생물. 환경. 일단 신생대부터 다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지금도 신생대대. 기후. 전기에는 대체적으로 온난했고 후기에 이때 기간은 6천만 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애들은 몇억 년 정도 되거든. 기간이 6천만 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빙하기만 4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빙하기 사이사이를 간빙기라고 하거든. 간빙기는 3번. 수륙 분포.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져서 그냥 현재랑 비슷해요. 생물들 보면은 바다에 화폐석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육지에는 대형 포류들이 등장합니다. 메머리 같은 애들. 속시식물의 시대가 열린 거지. 그럼 봐봐. 생물 진화 과정 제일 처음에 물고기, 양서류, 고생대죠. 파충류, 중생대죠. 조류와 포유류, 신생대가 되는 거야. 식물은 해조류, 이거 해조류 같으면은 주로 언제냐면 썬캄브리아 시대야. 양지식물 언제야? 고생대. 거시식물, 중생대. 속시식물, 신생대. 이렇게 됩니다. 대멸종 아까 얘기했었는데 대멸종 많은 양이 한꺼번에 죽는 것, 멸종하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불러주는데 대멸종의 원인은 지구에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해서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판기아가 만들어져서 수력 분포가 변했다. 이 판기아가 형성됐다. 소행성이 부딪힌다. 화산 폭발이 미친 듯이 일어났다. 지각 변동. 그다음 기후 변화. 뭐 이런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판기아가 판 갈라지는 거예요? 판기아가 아까 전에 뭐였냐면 대륙 갈라지는 거예요?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는 거야. 하나의 대륙.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거야. 이게 판기아인데 판기아가 형성되면은 해류도 변하고 공기도 변하고 막 그래서 다양한 기후가 단순한 기후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생물들이 죽어요. 저건 어떠세요? 그다음에 소행성 충돌하게 되면은 부딪혀서 재랑 먼지가 이제 햇빛을 차단하게 되고 기온이 떨어집니다. 빙하기가 오겠죠. 화산 폭발에도 화산재 때문에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생물 다양성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잖아. 그러면 다 죽었다가 살아날 때 더 다양해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더 다양해져. 진화돼서? 그래서 대멸종 일어난 횟수는 5번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누구라 그랬어? 고생대 말기. 제일 큰 규모의 멸종이 있었다. 제일 큰 규모 고생대 말기 3번이죠. 판기아 때문에. 제일 큰 원인이. 오케이? 네. 나머지들은 암기 테스트 치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